안녕하세요. 오늘 또 두 분의 애국자를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선국 TV의 한성주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오늘이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또 서석구 변호사님 대구 사무실에 와서 또 애국 환담을 갖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최근에 미국 다녀오셨다는 예, 백악관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왔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 예. 백악관 1인 시위 하는 거 유튜브를 다 봤는데, 예, 정말 특히 사드 배치 이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위험성을 알리면서, 예. 그 미국의 사드 배치돼야 된다는 그걸 갖다가 그 백악관 시위하니까 제가 그걸 동영상을 보니까 미국 국민들도 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막 이렇게 손도 흔들고 예, 그러시대요, 보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정인 교수가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간보기를 했죠. 이제 전략무기를 최소화하자. 그 다음에 핵무기를 동결하면 이제 뭐 폐기도 아닙니다. 동결하면은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도 줄이자. 뭐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가기 전에 간보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 정말 어이없는 예. 거던데요. 거센 저항에 부딪혔는데 지난 대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예, 저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갈라진 태극기와 이 보수, 네. 이 세력이 서로 대선 전에 네. 그 반목과 갈등 이런 걸 서로 용서하고 또 이렇게 서로 반성해가지고 단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을 호소를 하고, 저도 우리 집에서 사실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 관여했습니다만은 제 집사람은 여보 조원진 후보 찍으면 표가 4표가 될 텐데 홍준표 후보가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수 목소리 내고 하니까 문재인이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홍준표 후보 찍겠다고 해서 네. 저는 저 집사람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고 집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했고, 대선 이후에도 저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홍준표 후보를 찍은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배신자니 역적이니 뭐 이렇게 서로 막 삿대질하는 이 대선 그 전에 이 분위기가 계속 연장된다면 누구 좋은 일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를 다 깨끗이 잊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반성해 가지고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현재 사실상 새누리당 내부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제 자신은 앞으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떠나가지고 자유롭게 그렇게 프리랜서로 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는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위한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것을 다 떠나가지고 순수하게 우리가 과거에 단결해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탄핵 무효, 탄핵 반대, 그리고 대통령 구속 반대, 그리고 촛불 세력과의 대결. 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 이런 이슈로 단결됐던 과거에 순수했던 태극기 집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장모님, 이번에 미국 가셔가지고 백악관 1인 시위 저도 유튜브 보고 대단히 아주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고 오셨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예,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들고 나올 것이 사드를 꺼내가라. 사드 철수.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 파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이것으로 이제 귀결될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 전략은 예상하는 거니까요. 전략가로서 그걸 예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no SAD out, 사드를 철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keep US-ROC alliance,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라. 이거 파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프리엠프티브 어택 전에 UGT, 언더그라운드 터널에 대해서 대비해라.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필을 했죠. 4월 동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민노총이 거리 행진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도심을 출근 시간대에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면서 6천 명인가가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운동이 서서히 사드 아웃, 한미동맹 파기,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이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간보기를 하고 나서 사드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다, 트럼프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좌파의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누군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촛불 시위는 이것은 결코 경과였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종착역이 뭐냐? 한미동맹의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니냐? 저는 전략가로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백악관 앞에서 이것을 호소했던 것은 미국 국민들이 이제 사드를 철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미동맹을 파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1950년대죠. 엑시슨 라인처럼 미국의 이 아시아 방위권을 이제 한반도에서부터 일본과 필리핀 열도 이쪽으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까지 포함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온 것입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그 쾌거가 4년 동안 그 천막에다가 그 우리가 만든 그 포스터를 붙여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걸 그 앞에다 붙여놨죠. 4년 동안 백악관 앞에서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데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인인데 이제 그 양반이 저를 또 격려해주면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붙여놓자 했더니만 한 장 붙여주겠다 하는데 유네스다가 협상을 해서 2장이 아니면 이게 얘기가 안 된다. 반토막짜리 보고 누가 알아채리겠느냐. 그래갖고 2개 붙여놓고 왔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늘 이렇게 우리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 애국자분들 막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정말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제가 대선 투표장에서도 그걸 느꼈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가 된 것은 투표지가 여백이 있는 것이었는데 제가 사실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때는 보니까 여백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투표에 그 도장을 찍을 때 아주 조심했죠. 조심했죠. 혹시 선을 이게 침범할까 싶어가지고 무효표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백이 없는 투표지를 했다는 것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가지고 이 여백이 없는 투표지는 없다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을 무슨 11명을 갖다가 고발을 하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지금 서너 군데에서 이 선거무효 소송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법률 자문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떻든 이런 것을 그리고 이제 일련 번호와 바코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일련 번호와 바코드를 설치하는 첨부하는 이유는 투표지 바꿔치기를 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코드 일련 번호를 뒀는데 이것이 없는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많다는 것도 발견되고 해서 아마 선거무효 소송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소송에서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문제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이번에 보궐선거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미국 대통령을 또라이니 개불이니 미국 편파적인 언론이 얼마나 맹비난을 했습니까? 그리고 당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걸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물론 주지사, 상원, 하원 선거에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미국 언론들은 역시 트럼프를 그냥 두드리는데 거기에 하고 또 대통령 지지도가 적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저조한 여론을 했는데 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계속된 보궐선거에서 2번에 걸친 보궐선거에서 다 그 공화당이 그저께 선거했는데도 조지아 뭐 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또 그대로 이겼고 해가지고 4군데에 걸쳐서 급하급하 하여간 그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그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언론과 여론도 지금도 부실한 거 아니냐? 이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촛불이 그 6.25 전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내란 선동범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이런 촛불, 이걸 민심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리고 그걸 민심이라고 언론이 그 부채질을 했는데, 그리고 또 2017년 김정은의 그 신년사에 보면 전인민항쟁이라고 촛불 집회를 부추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보면 한국의 언론도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 끝나고 저는 참 그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촛불을 민심이라고 하고 보수를 불태우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참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도 보면 그 대선 직전에 그 권성동 탄핵 소추위원장 탄핵을 진두지휘한 두목을 갖다가 그 입당해가지고 손을 잡았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트는 탄핵 찬성, 반트는 탄핵 반대. 예, 맞아요. 그래서 과연 그랬어요. 이게 이런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참 걱정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에 있었는데 새누리당은 또 0.1%밖에 차지 못했잖아요. 물론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목사가 저 소위 말하는 비대위 위원장이 돼 가지고 진두지휘하니까 임명진 목사가 자체가 탄핵을 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새누리당도 0.1%의 지지율밖에 못 얻은 그렇죠. 이런 결과가 어렵죠. 됐으니까 뭐 이 결과가 공정한 개표에 의해서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어떻든 대선 직전에 쏠림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도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는 홍준표가 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쏠림 현상이 하면서 사실은 홍준표 쪽으로 보수표가 대거 이동했죠.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나 이 새누리당은 이제 과거를 잊고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하는 걸 다 접고 당겨야 될 때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6조 원을 하겠다. 자,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5조 원 북한에 퍼줘가지고 재벌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잖아요. 기업이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실업난에 빠지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늘어났죠. 네. 그리고 자살률 1위가 되고, 그리고 본인도 자살을 하고, 이런 판국이 결국은 6조 원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대북 퍼주기를 하겠다, 또 복지 과다, 또 개성공단 뭐 이런 문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진 태극기가 단결해가지고 좀 더 이제는 순수하게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을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태극기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결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회가 사드 철수,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로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제스처를 쓰더라도 이 좌파 연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연대가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민노총과 전교조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야당의 앞장을 서고 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과 시진핑의 조중 동맹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대한 힘을 받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편치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풀려난 지 얼마 만에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네. 삼가 애도를 표하고 네.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해갖고 이 젊은 사람을 죽음에까지 내몰았는데, 아주 건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생겼더라고요. 미국의 여론이 김정은이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폭이라고 하는 선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저는 선제 공격을 땅굴 대비 없이 하면 망한다.
이것은 부비출액이다.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놓아둔 선제 공격을 유인하는 전술이 간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6차 핵실험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땅굴 대비해놓고 선제 공격을 해라. 네. 이것을 줄기차게 외치고 요번에 백악관에 가서 호소한 것도 그 내용을 가지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네. 제발 트럼프 대통령님, 선제 공격하라고 명령하시더라도 땅굴 대비 없는 선제 공격은 쥐약입니다. 한순간에 15만 명의 주한 미국인들을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타나서 대통령님을 설득하고 주한 미군에게라도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통수명령을, 미국 통수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한결같이 한승주 장군님께서는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또 뭐 아주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땅굴과 또 유비무환과 지금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시겠다고 사드 반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애국자분들이 많이 울고 지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제가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추진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추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려두지 않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네.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안달복달한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분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마치 6월절 장자들을 육축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을 치는 이 이적을 통해 갖고 그 당시 바로 왕 파라오가 항복하고 이들 나가서 제사 지내라 하고 200만 내지 250만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는데 그와 같은 역사가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애국자분들께 또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 인사가 2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서훈을 씨를 갖다가 국정원장에 임명했는데 결국 남북 정상회담 결과 8조 원 이상 퍼져가지고 핵 미사일 위기를 초래했잖아요. 네.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정원장에 임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 헌재 소장에 김희수 재판관을 임명했는데 김희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8대1로 압도적으로 이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때 유일하게 혼자서 반대했던 그런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임명했다. 그런데 통진당이 뭡니까? 그 이석기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는 자이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통신유류, 가스, 철도, 기관시설을 파괴하려고 내란 선동을 한 자가 이석기인데 이런 이석기 무죄투쟁을 하는 그런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 아니냐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자,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고 느껴지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근에 미 이사단이 어떤 사단인가 하면은 6.25 때 7천여 명이 전사한 그런 참 우리 고마운 사단인데 미 이사단에 이 100주년 기념 그 축하 공연이 있는데 초청받은 그 가수들이 그 민노총이 그 공연에 반대하고 협박을 하니까 그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 결국은 그 쫄아가지고 그 기념 공연에 불참하거나 공연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맞아. 자, 그 자리에는 미 8군 사령관 그리고 미군 장병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배신감은 이름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이런 배은만득한 일이 벌어졌냐?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김희수의 헌재 소장 임명, 결국은 이석기와 통진당의 날개를 달아줄 위험이 있는 이런 김희수 재판관 헌재 소장 임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들이 보면 문비어천가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저는 용비어천가는 들어봤지만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문비어천가를 계속하고 지금 뭐 80몇 프로의 지지율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슨 그런 독재국가인가요? 뭐 빨갱이 국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놈의 그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각종 그 내각 인선 보면요. 위장 전입이다, 무슨 음주 운전이다, 뭐 방산비리 근무 했는 자, 또 거기에다가 또 억대 뭐 저 자문료를 받았다든가 그 뭐 그런 그리고 뭐 이 특혜 분양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온갖 비리들이 그냥 불거지고 있는 이런 내각 인선들을 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뭐 법무부 장관 이번에 뭐 사퇴를 했지만은 네. 이 양반의 여성 비하 발언과 성적 노골적인 표현은 보니까 얼굴이 화끈해가지고 저도요. 부끄러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를 갖다가 그걸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교조를 강력히 지지하는 자를 갖다 교육부총리로 뭐 임명을 한다든가, 이거 뭐 줄줄이 그냥 이런 사태로 벌어지니까 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라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모르는 분들은 그래도 잘하는 부분은 잘하겠지만 그렇죠. 이런 거 기초부터 사상 누각이야. 그렇죠. 맞나요? 이게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좌편향, 종북, 인선, 온갖 비리가 있는 이런 인선,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참 너무너무 우리가 국민들이 허탈하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한국 언론 자체가 북한의 노동신문으로부터 그 입에 침이 바랄도록 극도의 이런 칭찬을 받는 언론으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언론들이 문비어천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제 믿을 거는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국 국민들이 편파적인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국민들도 편파적인 언론과 여론조작을 극복해야 되겠고,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편파적인 신문, 편파적인 텔레비 보지 말고 구독하지 말자 이거예요. 결국 시청률이 떨어지고 구독률이 떨어지면 광고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버릇을 고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건전한 유튜브, 자유민주주의 보수 유튜브들을 계속 보아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이런 그 편파적인 이런 언론, 북한의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이 언론으로부터 지배되는 것을 거절하는 단호한 국민의 주권의식, 이것이 발휘되어야 할 때고, 갈라진 태극기도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단결해서. 네. 그래서 미국 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그러니까 단결하면 살고 분열하면 망한다. 뭐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네, 흩어지면 흩어지면 죽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교훈을 네. 우리 태극지대와 보수 세력이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니냐.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산발적으로 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그럼요. 수고하시고 네. 감사하고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단결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대표님 마지막 마무리로 또 우리 개성국 TV 우리 한성주 장군님 끝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고소도 당하고 항소도 당하고 또 선관위법에 의해서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용기 잃지 않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제 반역하는 짓을 했죠. 네. 박지원의 인솔하에 46명의 언론사 대표들이 올라가서 김정일에게 충성 맹세를 함으로써 네. 이 나라가 그 지경에 빠졌습니다. 네. 이제 언론 보지 마시고 유튜브, 진실한 유튜브를 들여다보시고 네. 애국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선국 TV 한성주였습니다. 네. 또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장군님. 가셔야 돼서.
네. 그것도 미국 가서 맹호 활약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네. 건강하시고 네. 또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아유, 너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가셔야 되는 이 판국에.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먼 곳에 또 놀러와서 또 우리 애국자분들과 또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힘이 났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과 그리고 애국자 또 우리 한성주 대표님 함께 하신 이 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곳까지 이렇게 오신 우리 한성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꼭 모셔다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10-5368-1782 또 두 번째 또 백악관 1인 시위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010-5368-1782 010-5368-1782 윤에스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느꼈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가 된 것은 투표지가 여백이 있는 것이었는데 제가 사실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때는 보니까 여백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투표에 그 도장을 찍을 때 아주 조심했죠. 조심했죠. 혹시 선을 이게 침범할까 싶어가지고 무효표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백이 없는 투표지를 했다는 것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가지고 이 여백이 없는 투표지는 없다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을 무슨 11명을 갖다가 고발을 하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지금 서너 군데에서 이 선거무효 소송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법률 자문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떻든 이런 것을 그리고 이제 일련 번호와 바코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일련 번호와 바코드를 설치하는 첨부하는 이유는 투표지 바꿔치기를 하지 위해서 그렇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바코드 일련 번호를 뒀는데 이것이 없는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많다는 것도 발견되고 해서 아마 선거무효 소송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소송에서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도 문제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이번에 보궐선거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미국 대통령을 또라이니 개불이니 미국 편파적인 언론이 얼마나 맹비난을 했습니까? 그리고 당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걸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물론 주지사, 상원, 하원 선거에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미국 언론들은 역시 트럼프를 그냥 두드리는데 거기에 하고 또 대통령 지지도가 적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저조한 여론을 했는데 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계속된 보궐선거에서 두 번에 걸친 보궐선거에서 다 공화당이 그저께 선거했는데도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또 그대로 이겼고 해가지고 네 군데에 걸쳐서 급하급하 하여간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언론과 여론도 지금도 부실한 거 아니냐? 이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촛불이 6.25 전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내란 선동범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이런 촛불 이걸 민심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리고 그걸 민심이라고 언론이 부채질을 했는데 그리고 또 2017년 김정은의 신년사에 보면 전인민항쟁이라고 촛불 집회를 부추겼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한국의 언론도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 끝나고 저는 참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촛불을 민심이라고 하고 보수를 불태우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참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도 보면 대선 직전에 권성동 탄핵 소추위원장 탄핵을 진두지휘한 두목을 갖다가 입당해가지고 손을 잡았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트는 탄핵 찬성 반트는 탄핵 반대.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참 걱정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에 있었는데 새누리당은 또 0.1%밖에 차지 못했잖아요. 물론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목사가 소위 말하는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진두지휘하니까 임명진 목사가 자체가 탄핵을 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새누리당도 0.1%의 지지율밖에 못 얻는 이런 결과가 됐으니까 이 결과가 공정한 개표에서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어떻든 대선 직전에 쏠림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도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는 홍준표가 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쏠림 현상이 하면서 사실은 홍준표 쪽으로 보수표가 대거 이동했죠.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나 이 새누리당은 이제 과거를 잊고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했던 걸 다 접고 당겨져야 될 때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6조 원을 하겠다. 자,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5조 원 북한에 퍼줘가지고 재벌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잖아요. 기업이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실업난에 빠지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늘어났죠. 네. 그리고 자살률 1위가 되고, 그리고 본인도 자살을 하고, 이런 판국이 결국은 6조 원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대북 퍼주기를 하겠다, 또 복지 과다, 또 개성공단 뭐 이런 문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전체를 밟을 위험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진 태극기가 단결 해가지고 좀 더 이제는 순수하게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을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태극기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결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회가 사드 철수,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로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제스처를 쓰더라도 이 좌파 연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연대가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민노총과 전교조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야당의 앞장을 서고 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과 시진핑의 조중 동맹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대한 힘을 받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편치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풀려난 지 얼마 만에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네. 삼가 애도를 표하고 네.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해갖고 이 젊은 사람을 죽음에까지 내몰았는데, 아주 건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생겼더라고요. 미국의 여론이 김정은이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폭이라고 하는 선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저는 선제 공격을 땅굴 대비 없이 하면 망한다. 이것은 부비출액이다.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놓아둔 선제 공격을 유인하는 전술이 간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6차 핵실험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땅굴 대비해놓고 선제 공격을 해라. 네. 이것을 줄기차게 외치고 요번에 백악관에 가서 호소한 것도 그 내용을 가지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네. 제발 트럼프 대통령님, 선제 공격하라고 명령하시더라도 땅굴 대비 없는 선제 공격은 쥐약입니다. 한순간에 15만 명의 주한 미국인들을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타나서 대통령님을 설득하고 주한 미군에게라도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통수명령을, 미국 통수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한결같이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또 뭐 아주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땅굴과 또 유비무환과 지금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시겠다고 사드 반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애국자분들이 많이 울고 지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제가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추진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추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려두지 않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네.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안달복달한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분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마치 6월절 장자들을 육축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을 치는 이 이적을 통해 갖고 그 당시 바로 왕 파라오가 항복하고 이들 나가서 제사 지내라 하고 200만 내지 250만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는데, 그와 같은 역사가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애국자분들께 또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 인사가 두 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서훈을 씨를 갖다가 국정원장에 임명했는데, 결국 남북 정상회담 결과 8조 원 이상 퍼져가지고 핵 미사일 위기를 초래했잖아요. 네.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정원장에 임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 헌재 소장에 김희수 재판관을 임명했는데 김희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8대1로 압도적으로 이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때 유일하게 혼자서 반대했던 그런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임명했다. 그런데 통진당이 뭡니까? 그 이석기 6.25 전범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는 자이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통신 유료 가스 철도 기관 시설을 파괴하려고 내란 선동을 한 자가 이석기인데 이런 이석기 무죄 투쟁을 하는 그런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 아니냐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자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고 느껴지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근에 미 이사단이 어떤 사단인가 하면은 6.25 때 7천여 명이 전사한 그런 참 우리 고마운 사단입니다. 미 이사단에 이 100주년 기념 그 축하 공연이 있는데 초청받은 그 가수들이 그 민노총이 그 공연에 반대하고 협박을 하니까 그야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 결국은 안녕하세요. 오늘 또 두 분의 애국자를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선국 TV의 한성주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오늘이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또 서석구 변호사님 대구 사무실에 와서 또 애국 환담을 갖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최근에 미국 다녀오셨다는 예. 백악관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왔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 백악관 1인 시위 하는 거 유튜브를 다 봤는데. 예. 정말 그 특히 사드 배치 이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위험성을 알리면서. 예. 그 미국의 그 사드 배치돼야 된다는 그걸 갖다가 그 백악관 시위하니까 제가 그걸 동영상을 보니까 미국 국민들도 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막 이렇게 손도 흔들고 예, 그러시대요 보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정인 교수가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간보기를 했죠. 이제 전략 무기를 최소화하자. 그다음에 핵무기를 동결하면 이제 뭐 폐기도 아닙니다. 동결하면은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도 줄이자. 뭐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가기 전에 간보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 정말 어이없는 예. 거던데요. 거센 저항에 부딪혔는데 지난 대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예, 저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갈라진 태극기와 이 보수, 네. 이 세력이 서로 대선 전에 그 반목과 갈등 이런 걸 서로 용서하고 또 이렇게 서로 반성해가지고 단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을 호소를 하고 저도 우리 집에서 사실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 관여했습니다만은 제 집사람은 여보 조원진 후보 찍으면 표가 4표가 될 텐데 그 홍준표 후보가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수 목소리 내고 하니까 그 문재인이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홍준표 후보 찍겠다고 해서 네. 저는 저 집사람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고 집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대선 이후에도 저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 홍준표 후보를 찍은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배신자니 역적이니 뭐 이렇게 서로 막 삿대질하는 이 대선 그 전에 이 분위기가 계속 연장된다면 그 누구 좋은 일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를 다 깨끗이 잊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반성해가지고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현재 사실상 새누리당 내부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제 자신은 앞으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떠나가지고
자유롭게 그렇게 프리랜서로 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는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위한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것을 다 떠나가지고 순수하게 우리가 과거에 단결해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탄핵 무효, 탄핵 반대, 그리고 뭐 대통령 후속 반대, 그리고 촛불 세력과의 대결. 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한미동맹. 이런 이슈로 단결됐던 과거에 순수했던 태극기 집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장군님, 이번에 미국 가셔가지고 백악관 1인 시위, 저도 유튜브 보고 대단히 아주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고 오셨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예,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들고 나올 것이 사드를 꺼내가라, 사드 철수,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 파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이것으로 이제 귀결될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 전략은 뭐 예상하는 거니까요. 전략가로서 그걸 예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no SAD out, 사드를 철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keep US-ROC alliance,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라. 이거 파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preemptive attack 전에 UGT, 언더그라운드 터널에 대해서 대비해라.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필을 했죠. 사흘 동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민노총이 거리 행진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도심을 출근 시간대에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면서 6천 명인가가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운동이 서서히 사드 아웃, 한미동맹 파기,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이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간보기를 하고 나서 사드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다, 트럼프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좌파의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누군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촛불 시위는 이것은 결코 경과였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종착역이 뭐냐? 한미동맹의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니냐? 저는 전략가로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백악관 앞에서 이것을 호소했던 것은 미국 국민들이 이제 사드를 철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미동맹을 파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1950년대죠. 애치슨 라인처럼 미국의 이 아시아 방위권을 이제 한반도에서부터 일본과 필리핀 열도 이쪽으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까지 포함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온 것입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그 쾌거가 4년 동안 그 천막에다가 우리가 만든 그 포스터를 붙여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걸 그 앞에다 붙여놨죠. 4년 동안 백악관 앞에서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데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미국인인데 이제 그 양반이 저를 또 격려해주면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거를 붙여놓자 했더니만 한 장 붙여주겠다 하는데 유네스다가 협상을 해서 2장이 아니면 이게 얘기가 안 된다. 반토막짜리 보고 누가 알아채리겠느냐. 그래갖고 2개 붙여놓고 왔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늘 이렇게 우리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 애국자분들 막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정말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제가 대선 투표장에서도